안녕하세요. 네, 고수학과가 원장이고 수학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처음 보시기 전에 저희 입시시켜 보셨어요. 네, 이 아이들이 사실 이제 뭐 수학적인 것이라든지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다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예비 고3 올라가시는 이제 학부모에서 제일 궁금한 게 아마 입시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입시 제가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입시를 마지막으로 할 텐데 그 입시를 이제 보시면 이 아이들이 사실 정시보다는 이제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기는 수시가 좀 더 편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 보면은 이제 그 수시가 어느 정도로 괜찮냐면 그 우선고 작년 졸업생 중에 올해 졸업생 중에 우선고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국어 시험을 잘못 체크를 하냐고 이제 국어 시험을 엄청 많이 쳤어요. 그래서 수학은 그 영향으로 이제 수학도 이제 계속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재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연대하고 서울대하고 고대를 쓰고 그냥 교과 전형으로만 이제 성균관대를 썼는데 아이가 다 떨어지고 성균관대를 갔습니다. 성균관대를 갔는데 그만큼 이제 내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능은 한 번인데 올해 졸업생 이제 공부하는 애들도 중간고사 대비라든지 기말고사 대비 한 달만 좀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는데 3학년 내내 10달 동안 주구장창 공부를 해도 수능 딱 한 번에 아이들이 정시를 가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끝까지 3학년 1학기까지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3학년 1학기까지만 이제 내신이 들어가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3학년 전과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워하는 애들은 기말고사까지 이제 혼자 대비를 해서 저희 와서 이제 질문을 받고 하는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시고 정시고 아이들이 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좀 점수가 잘 나올 거고 오늘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모의고사를 봤어요. 봤는데 보면 이제 뭐 수원 다 까먹고 수투도 다 까먹고 이제 기말고사 지금 보는 수투는 어느 정도 하겠는데 수원 그렇게 아이들한테 시켰던 것들도 이제 다 까먹고 이제 다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방학 동안에 제가 이제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고3 애들은 수업을 한 번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번엔 고3 애들은 제가 전담으로 다 맡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미적분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했는데 미적분은 8문항 나오는데 이 8문항을 다 마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신도 준비를 해야 되고 수원 수투도 방학 동안에 다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윈터라든지 그런 거 이제 마음 다 압니다. 그래서 보내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신을 챙긴다든지 아니면 진짜 꼼꼼하게 더 챙기려면 그 윈터보다는 저희랑 같이 하시는 게 어머니들한테 아마 제일 나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 방학 동안에 이제 스케줄 관리나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스케줄 오늘 할 내용들을 저한테 지난 여름방학 때 몇몇 아이들 시킨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할 내용을 이제 내일 할 내용을 저한테 적어서 다 내고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그날 다 했냐 안 했냐 제가 체크를 다 하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수원, 그 다음에 수투, 미적분을 다 끝낼 겁니다. 그리고 문과인 아이들은 확통을 다 끝낼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끝내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은 1시 반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어떻게 일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만큼은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남겨서 제가 그 숙제를 다 하고 검사 받고 그러고서 보낸다고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게 수원 수투 미적 이게 3과목인데 어느 하나 소홀히 할 게 없어요. 그 모의고사를 1등급을 맞으려면 1번부터 15번이 객관식이고 16번부터 22번이 공통문항이 이제 주관식인데 14번까지는 틀리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틀리면 안 되고 15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문항이 나오는지를 3학년 아이들이 이제 좀 지나면 제가 이제
모의고사 대비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만 나눠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알아요. 이거는 이게 트렌드가 너무 벗어난 거 아니냐. 그래서 니네가 하도 사설 얘기를 해서 내가 사설을 좀 가지고 왔다. 근데 선생님 이거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사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방학 동안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 EBS 나와서 나오는 수능 특강이 이제 2월달에서 1월달에 나오는데 이것도 다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때도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수능 특강 나오는 거 문제 풀어주고 그리고 저희가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모의고사 대비를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때 아이들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못 본 거랑 아예 안 한 거랑의 차이가 엄청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뭘 하는데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은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까먹을 때는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하면 다시 기억을 하고 할 텐데 아예 안 해서 모르는 거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딱 시작을 할 때 못한다 그러면은 뭐 영어 단어부터 좀 외우겠고 국어는 이제 우리나라 말이니까 읽고서 문제를 풀겠는데 수학은 아이들이 하려고 하면 선생님 저 1학년 게 부족한데요. 아 1학년 1학기 때 제가 이 부분을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인데 사실 1학년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공통문항 수원수투가 진행은 되는데 그 1학년 거는 저희가 중학교까지 나오는 것들을 중학교까지 계속 설명을 해요. 계속 설명을 해서 다시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를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거는 1학년 수학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이제 수능 1세대하고 그 수능 한 몇 년 동안에는 수료형이 만점자가 없었어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하고 전 과목이 다 나왔기 때문에 만점자가 없었는데 수험수투 빼고 나서는 아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빼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만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낼 문제가 없어서 한 2년 전부터는 킬러 문항보다는 이 중킬러 문항을 계산을 복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뭐 제가 맨날 14번까지 풀면 안 된다고 하니까 8번 같은 경우 풀다가 보면은 갑자기 계산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막 당황해하고 처음에는 이 정도는 계속 풀었는데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당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이렇게 풀다 보면 주어진 거 가지고선 아이들이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와 있는 조건들을 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나와 있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모의고사 진행을 할 때도 이제 모의고사 풀이라든지 그리고 제 일일이 다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하고 진행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런 거 잘못된 것들을 다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학 동안에 사실 이 두 달이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수원하고 수투하고 개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도 진행을 하는데 방학 동안에는 너기출이라는 교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하고 수능 첫 해부터 이제 올해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문제 풀릴 때도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속 풀리는데 이게 기출을 반복적으로 계속 풀어야 돼요. 계속 풀어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게 나왔을 때도 그 기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해석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형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도형 문제는 올해도 이제 세 문항에서 네 문항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원이 항상 많이 등장하는데 3학년 2학기 때 원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원에 대해서 원주각의 성질이라든지 원의 성질, 원과 직사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것들을 아이들이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매번 나올 때마다 이제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그거를 다시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진행하고 아이들한테 1학년 거라든지 2학년 거를 공부할 때 반드시 어떤 이제 노트라든지 그런 거에 좀 잘 적어놔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해라라고 이제 아이들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동안에 아이들한테 할 거는 수업하고 나서 그 이제 숙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시키고 혹시 오늘 풀체오라는 말 아십니까?
풀체오가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야, 공부를 하면 풀고, 채점하고, 오답 배우는 게 이제 숙제 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제가 매번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선생님, 저는 이번 숙제는 풀체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저는 풀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요즘 책들이 너무나 잘 나와서 빠른 답지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 아이들이면 이 답안지를 주면 답안지가 있어도 그 답안지를 보고선 문제를 이해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교육과정에 맞춰서 풀이를 엄청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3 애들 책 보면 문제집보다 풀이집이 더 많아요. 그래서 풀이집은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아이들이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 수학 100분이면 처음에는 3월 모의고사 보면은 시간이 좀 남는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니까 오픈 문제가 좀 있어서 한 5문제, 6문제, 오픈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남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지나갈수록 6월 되고 그 다음에 9월 되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버리고 가는 게 있는데 킬러 문항이 이제 22번, 21번, 22번, 그 다음에 29번, 30번인데 요거 네 문제 딱 틀려도 1등급은 나와요. 나오는데 그냥 아이들이 자기는 그냥 요거 틀린다고 하는데 이게 쉽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풀으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혹시 미적분이 하고 또 문과 애들은 확통을 선택을 하는데 확통은 잘하는 애들은 15분에서 20분만 다 풀어요. 그러면 남는 80분은 공통문항에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이과가 나뉘다 보니까는 그 확통 선택한 애들이 이번에 수능 평균이 38점인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38점이면 5등급입니다. 4등급에서 5등급 사이인데 또 미적분은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이제 선택한 아이들 통계를 보면 50점을 준다. 58점인가 좀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번에 수능도 제가 수능 본 아이들 이제 논술 한다고 얘기를 해서 다른 데 선정한 데가 없어서 논술을 해달라고 해서 논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저 내신이 별로 안 좋아서 정시를 가야 될 텐데 그때 수술을 6논술을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방학 때부터 논술학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매년 얘기를 했는데 수능 모의고사 1, 2등급 맞는 아이들이면 논술 쓰는데 크게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년 올해 졸업생 아이들도 그 논술 시험에서 이제 많이 붙은 애들이 한양대하고 중대하고 붙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니까. 그럼 평상시에도 1등 나왔으니까 그냥 가서 쓰면 된다. 그러면 올해 그 기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범 답안이 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쓰는 것만 잘하는 거 쓰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는 이제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그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어, 수투, 미적, 기하 네 과목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기하 선택 안 하잖아요. 기하 선택 안 하는데 이 아이는 기하가 3문제, 미적이 4문제가 나오고 같이 쓴 아이는 오후에 시험을 봤는데 미적이 3문제, 기하가 4문제가 나온 거예요. 얘는 벌써 4문제를 틀려서 가는 거고 그 아이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좀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내신 챙기는 아이들 중에 제가 이제 기하를 3학년 때 선택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실험 탐구라든지 다른 걸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하 방학 동안에 이제 내신 A, B, C, D 맞아야 되는데 기하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저도 물어보면 그 기하 시간에 수원, 수투하고 미적을 더 해라. 근데 저는 이제 기하를 선택했는데 이 A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B등급만 점수 B를 맞으면 걔는 그냥 4등급인 거예요. 근데 A를 맞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강좌를 깔아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기하는 3학년 때 진행을 할 때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행평가가 있잖아요. 수행평가가 보통 20%에서 30%인데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주는 학교는 70%까지 줘요. 좀 적게 주는 데서 60%까지 주면
그 수행평가는 학교에서 어떤 걸 진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소스를 줘요. 선생님, 이거 선택하라고 할 텐데, 뭘 해서 제가 수행평가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 빨리 손들어서 이거 하라고 이제 컴퓨터로 그릴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그걸 해줍니다. 해줘서 아이들이 까먹을지 모르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거를 뒤에서 영상을 찍어요. 찍어서 그렇게 해서 발표하고, 그러면 만점 맞으면 중간하고 기말 합해서 이제 40 플러스만 맞으면 되는데, 보통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70점 이상이거나 뭐 80점 이 정도 되면 다 A 등급을 줍니다. 그러면 중간고사가 좀 쉽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일주에서 그 정도만 이제 바짝 공부를 해요. 그리고 기하는 수능 선택을 많이 안 해서 학교에서 기하 시험 나올 때 나눠줘요. 프린트 나눠주면 여기서 아니면 교과서에서 낸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거 질문 받아주고 해서 이제 딱 시험 보러 가면 중간고사 어느 정도 잘 받으면 80점 이상이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또 계산을 해요, 저희끼리. 그래서 너는 기말고사 때 요거 이상 맞으면 되니까 딱 요거만 맞자 라고 해서 그렇게 A등급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일부러 학원을 다니고 해서 수능을 보지 않을 건데 그거를 다 뺏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방학 때 이제 저희가 커리하고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경 계획이라고 제가 이제 좀 적어놨는데, 먼저 교재는 이제 다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고, 그 EBS에서 나오는 게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해요. 진행하는데, 스텝 1, 스텝 2, 스텝 3가 있으면, 스텝 2만 한다든지, 1만 한다든지, 그래서 학교마다 이렇게 좀 편차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거를 EBS 이 교재는 출시가 되면 아이들 저희가 나라 진도만큼 계속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검사하고 또 중간고사 때는 거기서 또 낸다고 얘기하면 다시 이제 복사를 해줘서 또 같이 이제 나눠줘서 아이들한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다 모의고사고요. 먼저 이제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이 개념이 다 까먹었기 때문에 개념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그 대신 아이들한테 이제 내신이랑 모의고사 이제 나오는 수능이랑 나오는 것의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나오는 개념들을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식 같은 거 외워야 되는 것들도 다 이제 아이들한테 외우게끔 시키고 해서 방학 동안에는 그 수원수특 미적을 진짜 힘들게 아이들이랑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은 3시간 반을 잡았는데 제가 이제 3학년만 전담으로 다 진행할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그날 좀 일찍 더 부른다든지 더 늦게까지 한다든지 해서 이제 저희가 개념은 문과 애들이랑 이과 애들이랑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하 선택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학교에서도 다 기하를 수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미적을 많이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월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 3월달 모의고사가 수원수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8문항이 나옵니다. 근데 진짜 너무나 단원이 조금이어가지고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적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단원이 수능에서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그 단원인데 되게 세세하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3월달에 미적분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원수투가 이 공통문항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선택 과목들은 그에 대해서 표준 편차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 이 공통은 문과든 이과든 다 똑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공통이 중요해요. 공통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통을 이제 킬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준킬러라든지 계산 과정이 좀 맞게끔 아이들한테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시작할 때마다 처음에 킬러 문항을 4문항을 다 맞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재수하는 애들도 그렇고 또 올해 이제 재수하는 여학생이 한 명 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96점을 맞은 아이인데 올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는 자기는 재수하면 수학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그렇게 못 맞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92점을 맞았는데 그 대신 뭐 언어하고 외국어는 이제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뭐 가겠지만 근데 탐구가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수를 한다고 해서 보장되지 않는 과목이 이 수학하고 탐구 쪽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아주 중요하죠. 아이들이 이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수능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는데, 이 미적분은 저희가 이제 방학동에 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 또 진행할 때는 모의고사에 맞춰서 나갑니다. 모의고사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걔네들을 해서 어느 정도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점수가 좀 나오게끔 계속 진행하고, 내신 대비는 이제 보통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정시로 가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예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할 때 그 전에 나왔던 뭐 수능 완성이라든지 수능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풀면서 내신 대비를 합니다. 심지어 그 아이 중에 한 명은 자기가 이제 수시를 가야 되는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정시로 간다고 해서 뭐 다른 것들은 다 찍어야 되는데,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또 열심히 풀어요. 근데 이제 3학년 올라가다 보면 문이과 나누다 보면 인원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얘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제 같은 학교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시험 어떻게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뭐 열심히 했으니까 뭐 100점 맞겠죠 했는데, 여학생애가 이제 수시로 써야 되는데 2등급 맞으면 큰일 나니까는 걔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만 틀려주면 안 되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는 내신을 1등급을 따야 되는데, 이게 수학 같은 경우는 다 정시로 간다고 하면서 엄청 열심히 해버리니까 내신 따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애한테 그만 하나만 틀려주고 라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정시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인데, 진짜 정시로 갈 아이들은 이제 내신 수시를 넣는 것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월등히 잘 나와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정시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지, 내신이 어느 정도 좀 힘들다고 해서 바로 내신 버리고 수시 버리고 정시로 가는 거는 조금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든지 논술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또 아이들 시켜보니까는 수능보다 좀 쉬운데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시간 내에 하는 겁니다. 시간 내에. 그래서 이제 수학은 논술이랑 내신이랑 수능이랑 크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대비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 9월 달에는 이제 1번의 지수, 2번의 미분,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단어에 정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계속 틀리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단어를 계속 해요. 거의 문제 외우게끔 하는데, 보통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교육청에 나와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문제를 이제 긁어다가 이제 그에다 맞게끔 편집을 하는데, 오타가 생길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오타가 생겼는데도 그냥 풀을 써서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마침 아이들한테 딱 나왔을 때 얘가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라고 해서 생각해서는 해야지, 그냥 3차함수 이렇게 딱 줘줬을 때 뭐 AX 세제곱 이렇게 썼다가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래프를 어떻게 잘 그리냐 해서 그 그래프에 따라서 문제를 좀 맞춰서 가야지, 그냥 무작정 10부터 써서 계산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이제 저희가 아이들 제일 힘든 거 이제 하고요. 10월 달에는 그래서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EBS에서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는 잘 쓰지는 않은 이유는, 그래도 EBS 같은 경우는 공식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학교 선생님들이, 또 집필진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EBS를 좀 많이 쓴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문제가 괜찮은 것들, 답만 더러워가지고 풀이가 더러운 것들 말고 진짜 괜찮은 것들을 갖다가 쓰고, 또 저희가 이제 6월달하고 9월달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거에 대한 유사 문제들도 찾아서 다시 풀립니다. 다시 풀리고 설명도 같이 하고 하니까는 아이들이 뭐 이 정도 오면 거의 이제 몇 등급 나올지가 이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말고사 대비도 하면서 사실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러면 되겠냐, 너 정신 못 차리냐, 저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은 딱 지나가면 이틀 정도 지난 것 같으면 카톡을 해요. 작심 이틀이냐? 뭐 작심 하루야? 이러면 되겠어? 하면서
계속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사실 기분 나쁘게 돼. 너 이러다가는 내가 너 딱 보면 어디 대학 갈 것 같고 지금 기말고사 보면 몇 점 맞을 것지 다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겠냐. 네. 그러면 저 학원 만약에 9시 끝나는데 선생님 시간 언제 되시냐 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10시 넘었으니까 가라 라고 한 적 있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는데 좀 이번에 지난 수능 주간에도 그 줌수업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점심 때 잠깐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다 이제 켜놓고서 질문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이제 좀 야근 애들이 잘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 진짜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칭얼칭얼 대면서 계속 언제 배워요? 뭐예요? 왜 안 해줘요? 이런 아이들이 잘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했냐?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얘기하고 질문 빨리 해봐. 그러면은 질문 없는데요? 그 아이들은 직접 가서 다 보고 제가 아이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딱 쓰고서 막 하면은 그냥 갇혔어요. 다시 지워.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정확한 풀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딱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얘기하고 다른 걸 고민하다 보면 이 문제를 풀 때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 때 딱 돌아서면은 제가 시험 대비할 때 쓸데없이 저 중간에 말 끊으면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막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막 얘기를 하면 막상 시험으로 딱 가는데 딴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로 수업 다 얘기를 해줄 테니 끝까지 얘기를 듣고서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차별로 좀 나눠놨습니다. 이제 지수로구, 그 다음에 지수로구 방정식, 그 다음에 상학함수, 수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수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진짜 하나하나 이번에 이제 15번의 수능 문제가 나왔는데 7번째 항을 주어지고 9번째 항을 구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차근차근히 쓰면 돼요. 차근차근히.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하고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수열이니까 수학이 얘가 규칙이 있는 거야. 그러면 쓰다 보면 규칙이 생겨서 걔를 구하는 거지 어떻게 딱 계산해서 나오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이들한테 모의고사에 맞는 그런 것들을 내신이나 좀 다른 것들을 다 같이 이제 처음부터 다 설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미분하고 적분하고 함수의 극한 이렇게 따로 진행한 이유는 시험이 지금 끝난 게 딱 미분하고 적분이에요. 기말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서 바로 시작을 해주면 아이들한테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극한이 1단원이고 여러 가지 미분법, 그 다음에 미분법, 적분법이 이제 단원이 나눠 있는데 제가 좀 나중에 시작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12월 달 초부터 아니 12월 달 이제 시험 끝나고서 시작을 할 텐데 요 단원이 3월 달에 기말고사 이제 모의고사에 진행을 해요. 그러면 쭉 지나다 보면 얘를 좀 많이 까먹기 때문에 바로 모의고사 보기 전 2, 3주 전에 진행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법 진행하고 적분 진행하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미적분은 8문항 나오는데 수열의 극한 요는 도형 문제 한 문제 반드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 요게 2문제 등장하고 각각의 연어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 맨 마지막 문제는 미분하고 적분이 섞여져 있는 게 나와요. 섞여져 있는 게 나오는데 아이들한테 이것도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계산하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진행하고 제가 이제 몇몇 이제 기말고사 보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 수능 문제를 이제 아이들한테 나눠줬는데 딱 문제 풀어봐라라고 하니까 이제 수능 문제라고 얘기 안 하고선 했더니 이제 잘 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수능이야 하니까는 별 다른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야, 나중에 가서 봐봐. 막상 해보면 달라. 그러니까는 시간 내에 딱 진행하고 이제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진행할 때 제가 이제 아이들 수능 시간에 맞춰서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3학년 제가 할 때는 어떤 신종이냐면
니네 내가 이제 시험지 보려고 시험지 들고 오다가 떨어졌어. 그러면 다시 버리고선 다시 복사해 온다고 얘기해요. 왜요? 그러니까 야, 미신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야, 떨어졌잖아. 떨어졌으니까 아, 나 진짜 이런 거 싫어. 그래서 딱 그럼 다 버린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스탬플러도 찍었을 때 좀 잘못 찍어진 거랑 있으면은 그거 다시 달라고 얘기해요. 자, 똑바로 된 걸로 보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10월 달이라든지 그때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 앉아 있을 때 그 허리 아픈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생활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맞출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밥 먹을 때도 어떻게 먹고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고 그리고 몇 시에 자는 것도 좋고 그리고 시험 전주에는 너무 힘들게 수능 전에 힘들게 하지 말고 계속 잔소리처럼 얘기하고 모의고사도 아마 그 여름방학 때는 그 수능 2교시 그 시간대 딱 맞춰서 봅니다. 딱 맞춰서 아이들의 좀 이런 패턴도 이제 딱 몸에 맞게끔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니까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 하면은 아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애들이 듣다 보면 이거 떨어진 거 아니죠?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이들이 왜 그러냐고 얘기하면 선생님 너네 시험 보는 게 수능을 보고 하는 것들이 니네가 못 보고 그러면 죄 짓는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3학년 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이게 왜냐면 대학을 잘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또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또 시험 못 보고 그러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수능 보고 나서는 너희들한테 잘 봤냐 못 봤냐 연락을 못 하겠다. 그리고 학교 시험은 왜 연락 안 했냐 어떻게 됐냐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이 막 가져와서 어떤 학교 거 이렇게 보고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맞았겠건 예상이 되는데 수능을 딱 보고 나서는 아이들한테 연락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연락 오는 애들은 잘 보는 아이들이고 또 연락을 또 일부러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깜짝하게 이제 딱 보여준다고. 네,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 가짜지표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영어하고 쓰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수학은 그래도 100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짜지표를 정확히 써가지고 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도 조금씩 제가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OMR 카드 쓰는 거하고 그런 것들을 연습을 시키는데 한 예로는 이제 그 서울대 가는 여학생이 제가 매번 나 이름 써 그랬더니 안 써요 괜찮아요. 그러니 너 그러다가 막상 수능 볼 때 이름 안 쓰면 어떡하려고 계속 잔소리를 했는데 이게 그때 가면 쓰지 뭐라고 하는데 수능날 이름은 안 씁니다. 이름은. 근데 사실 이름은 안 써도 돼요. 거기 번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번호를 216번하고 딱 부르니까 이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부정행위 중에 1순위가 수업 종료가 이제 종이 딱 쳤는데 이 OMR 카드 쓰고 있으면 그게 다 부정행위예요. 자기가 뭐 걸렸나. 깜짝 놀랐는데 왜 이름 안 썼냐고. 그래가지고 자기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틀림없이 그런 데 나온다고 오자마자 이름 쓰고 OMR 카드 이제 나눠주면 딱 쓰고 그것부터 시작하라고 이제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게 습관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잔소리 너무 많이 한다고 저 싫어요. 확통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방학 동안에 끝냅니다.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는 문과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데 사실 이제 확통도 정형화된 것들이 좀 많아서 그렇게 학원 아이들이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이 와셔서 이제 모의고사를 또 진행을 합니다. 7일 정도. 이제 인문계 아이들은 이제 확통하고 뭐 나가는 진도는 똑같아요. 공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수원 수투가 공통이 아닐 때는 아이들이 내신 따기가 이과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1학년하고 2학년 때까지는 이과 아이들이 거의 등급을 다 많이 따고 3학년 때 분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3학년 때 내신 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올리기도 쉽지도 않고 유지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3학년 아이들 이제 보면은 현역 애들이 재수생보다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현역 애들은 중간고사도 수행평가도 모두 하고 학교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재수생 애들은 그냥 주구장창 공부만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아이들이 재수하는 아이들이고 얘기해보면 시험 대비 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는
3학년 모여서 보니까 계속 똑같은 패턴을 똑같이 공부하는 것보다도 집중 있게 얘기하는 것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자기 시험 대비할 때 와서 시험 대비하면 안 되냐고 하길래 재수생이랑 현역이들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질문만 해. 그러니까 아니 자기 시험 대비 때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현역 애들한테 좀 불리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또 아이들이 계속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재수한다는 애들이 있으면 다니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사실 죄책감이 들어서 같이 오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와서 질문을 하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같이 또 한다는 게 사실 좀 마음이 아파요. 방학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현재 이제 T1반 같은 경우는 이제 7시에서 이제 화요일하고 일요일 진행하고요. 평상시에 이제 아이들은 이제 3번씩 진행을 하는데, 이제 방학 동안은 저희가 아이들 같은 1시 반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고, 이때 끝나고 나면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정신 안 차리면 큰일이다. 그래서 이때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10시까지, 저는 이제 화요일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수업이 없어요. 얘네들밖에. 그러면 이제 아침에 아이들이 10시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또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요 시간대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 윈터라고 이제 명칭을 했는데,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학년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른데 뭐 스타트 카페라든지 그런 데보다는 사실 저는 아이들한테 가급적이면 강제로라도 시켜서 좀 앉혀서 하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질문도 하고, 근데 이거 저는 예시 시간표입니다. 예시 시간표고,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 중간에 제가 이걸 주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녁 식사 간단히 한 다음에 계속 이제 뭐 강의실 하나 만들어놓는다든지 해서 아이들 하나하나 꼼꼼히 좀 많이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잘 믿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 교과서라든지 그런 것들 시험제 등급이 나오는데 애들이 다 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고 풀이 잘못 쓴 거 있으면 다시 지워서 다시 하라고 얘기하고 해서 조금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한테 조금 강제적으로도 많이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조교를 졸업생들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아이들보다는 공부하고 출입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생활 조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조교들이 계속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아이들한테 질문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 않은 반인데도 저희 뭐 좀 힘들어하면 선생님 도와줄까 얘기하면 괜찮습니다. 저희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생활 조교를 좀 쓰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 저희가 이제 추적 체크 다 진행해서 애들 가는 것들이 이제 빈틈없이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년 이제 여름 방학 때마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케줄표 진행하고요. 근데 이제 3학년이 제일 중요한 시기고 또 아이들이 이번 3학년이 대학을 잘 갈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좀 잘 보내기 위해서는 좀 제가 좀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 잔소리며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 입장에서도 이제 공부 안 하고 그리고 뺀지 되는 애들이 있으면 그래도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르고 달래고 그래도 좀 오래 좋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또 정신이 틀어지면 한마디 해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을 지금 끌고 오긴 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 안 하는 거나 이제 시험 못 본 거랑 좀 차원이 있기 때문에 뭐 늦게 2학년 때부터 시작한다, 3학년 때 방학 동안에 해서 점수를 올리겠다. 사실 이제 국어, 수학 올리면 뭐 다른 과목 떨어지고 해서 계속 등급이 평점이 이제 똑같아요. 근데 방학 동안에 수학을 좀 많이 좀 다져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학기 중에 시험도 봐야 되고 되게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 딱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아이들한테는 지금부터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윈터 가서 다 배우고 와서 시험 때를 저한테 해달라고 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랑 이제 설명했던 강조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다 자습실을 해줄 테니 선생님 보는 데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말이 빨랐어요. 어머니들 이제 방학도 듣고 또 입시가 설명이 좀 길어요. 어머니들 좀 많이 아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가끔씩 어머니들 중에서 유튜브 보시고 입시 이렇게 변한다는데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이제 3학년 되면 계속 아이들 이제 모의고사 보면 저희가 이제 점수 넣어서 얘네들이 어디 갈 건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실장님이 얘기하세요. 이 아이 지금 이게 부족한데 수학이 용역 올라가면 대학이 바뀔 텐데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니 바뀐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좀 많이 써주고 하니까는 입시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